총리께서는 최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댐 건설에 관련해 알고 계시죠? 댐 건설 시에 선 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총리님 질의에 앞서 사진 한번 보시죠. 해당 사진은 1990년도 9월 늦장마로 인해서 단양군 시내가 잠긴 모습입니다. 당시 수해로 인해서 1천여억 원의 재산 피해와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또 정부가 시인하면서 분노한 단양군민들이 농성까지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당시 충주댐 하류인 서울의 홍수 피해가 있을까 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충주댐 방류를 자제시켰고, 따라서 물이 역류해서 단양군 시내 전체가 침수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총리님, 단양은 1895년에 완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전국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수몰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소재지 전체를 이주하는, 구단양 전체가 신단양으로 이주한 뼈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몰 이전에 1983년도에 7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현재는 3만 명도 안 되고 현재 2만 8천 명 정도로 전락해서 지금 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댐 건설에 따른 수몰의 상처가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1000만 관광시설을 열면서 어렵사리 지역 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단양을 지난 7월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단양군 전체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명 내외 국민들이 모여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직 속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뭐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 환경부가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만들고 지금 다 여론 수렴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댐 건설 정책이 반복되는 수해와 가뭄 피해로 인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정부 정책에 또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양 지역은 충주댐 상류에서 온갖 규제와 또 감시 또 침수 피해를 40년간 겪어왔습니다. 한 석 달 전에도 행안부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달맞이길에 상습 침수 지역에 도로가 침수되는 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다녀가시고 수지항공사 사장까지 함께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그 해결책을 위한 설계비를 이제 세운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피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댐 후보자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어떤 일말의 어떤 상의나 귀뜸도 없이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키웠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점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뭐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요, 반대하는 지역도 충분히 있고. 협의를 14개 지역의 발표 지역이 다 가지각색입니다만은 지금 댐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2013년도 사전 검토 협의회를 신설해서 선 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전 검토 협의회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부는 기습 발표도 모자라서 사전 검토 협의회까지 폐지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초진 총리님도 사전 검토 협의회 보고받고 폐지 찬성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환경부 장관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선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이라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님, 우선 총리로서 정부가 발표한 후보자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면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밝혀주실 수 없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댐 후보지 발표 후 이를 반기는 지역도 있지만은 단양군처럼 수몰의 상처가 깊어서 반대가 극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댐 건설은 사회적 갈등이 심해서 정부가 주의 깊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댐 후보지안을 마련할 때 단양처럼 역사적인 상처가 깊은 곳은 일단 배제하거나 사전에 주민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만은 단양 주민들은 댐 하면은 냄비 뚜껑만 봐도 놀랄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 단양입니다. 저희 지역도 충주댐으로 인해서 충주, 제천, 단양이 있습니다만은 단양같이 이렇게 피해를 오래 본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댐 주변 지자체 중에서 아마 단양이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안에 포함시켜서 지역에 거센 반발을 일으킨 점, 장관님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한 말씀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그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전국에 지금 하고자 하는 기후 대응 댐은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충주댐 저희 잘 알고 있고 27억 톤 규모의 대규모 댐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댐은 2,600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충주댐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 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단양 경우에 수몰의 상처도 있지만은 댐 건설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수치가 미비해서 또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19곳 중에 지난 3년간 사용료 및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충주댐의 경우 저 도표에서 보이죠? 전체 사용료 수입의 37%가 우리 충주댐에서 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대비 지원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성덕댐은 사용료 수입이 0.1%인데 비해서 사용료 대비 지원은 177%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댐 건설을 위해서 지역의 희생을 이렇게 양보한 지역이 이렇게 이익도 없이 피해만 계속 보니까 향후 지역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사용료 수입의 절반 정도라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체계 개선을 환경부 장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한강 수계기금. 제가 지자체장 할 때부터도 한강 수계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더군요. 보니까 장관님 댐 지원 예산도 문제지만은 상수원 보호, 상류층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 관련 기금의 재원 분배도 한번 기준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5년간 기금으로부터 2,396억을 지원받았더군요. 제천은 광주시의 33%, 790억, 단양은 13%, 313억을 받았습니다. 충주댐은 서울 시민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댐입니다. 오히려 또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규제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류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수 처리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은 그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학 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본의원실에 장관님 수계관리기금도 함께 검토 보고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총 은퇴자 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 13일 날 우리 여야 의원들 5명이서 미국의 은퇴자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애리조나 선시티하고 캘리포니아 라고나 우지 빌리지 다녀왔는데요. 우리 총리님도 열심히 50년간 일해 오신 분인데 이제 곧 은퇴하시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한 70년 전부터 3천여 개 은퇴자 마을이 있고 일본도 생애 활력 마을을 지금 조성을 계속 정책 자원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은퇴 후에 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되어 있고 교통이 되어 있고 또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정부에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은퇴자 마을 조성 계획을 정부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